우울증에 걸리면 항상 슬프고 우울하기만 할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심하게 화를 내거나 일에만 빠져있는 워커홀릭이 될 수도 있고요. 겉으로는 성실하고 사회생활도 잘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우울증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외의 증상으로 우울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이런 우울증이 더 위험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유상호입니다. 우울증은 생각보다 다양한 얼굴을 갖고 있어요. 상당수는 의외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정작 본인도 주변 사람도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비정형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우울증은 식욕이나 수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증상이 진행됩니다. 반면에 비정형 우울증의 경우에는 과다 수면이나 식욕 항진이 나타납니다. 심한 경우에는 폭식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주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인식한다기보다는 게으른 사람, 무기력한 사람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비정형 우울증의 종류를 살펴보자면 가면성 우울증은 이름 그대로 우울한 감정을 가면 속에 감추고 전혀 다른 형태로 표현되는 우울증입니다. 지나치게 밝거나 유쾌한 모습으로 자신을 감추거나 숨깁니다. 또는 심하게 짜증이나 화를 내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어요. 과도하게 일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쇼핑이나 게임, 알코올 중독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울 증상이 연령층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매우 흔한데요. 사춘기에는 무단결석, 가출, 알코올, 약물남용 같은 반사회적 행동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우울증에서 알코올이나 마약 같은 다른 약물 사용 장애가 동반되는 경우에는 우울증보다 약물남용이 더 큰 문제로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마약 중독 사례자 중에서 80에서 90% 이상이 우울증이나 다른 불안장애가 동반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노인기에는 경제적인 어려움, 신체적인 여러 질환, 배우자 상실과 같은 사회적 고립, 그래서 우울증이 나타나게 되는데 치매와 거의 구별이 안 되는 상태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가짜 치매라고 하는데요. 진짜 치매와 가장 큰 차이점은 가짜 치매의 경우에 치료를 통해서 치매와 유사한 증상이 호전된다는 점입니다. 갱년기 우울증,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거에 널리 쓰였던 진단명인데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40에서 50대 갱년기에 증상이 발병을 하고 불안, 초조감이 동반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다양한 신체 증상이 동반되죠. 예를 들자면 얼굴이나 상반신에 열감이 동반된다든가 심장이 막 둥거리고 손발이 저리고 추웠다, 더웠다, 이런 다양한 신체 증상 때문에 우울 증상이 가려질 수가 있어요. 갱년이니까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정작 중요한 진단을 놓쳐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 갱년기에는 자녀들이 떠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또 여성의 경우에는 폐경 같은 사건으로 인해서 여성성의 상실 같은 이런 유발인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갱년기 우울증은 면밀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감정 표현 불능증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불안한지 우울한지 어떤 감정인지 제대로 느끼지 못하거나 또는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런 상태로 진료실을 방문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랜 기간 임상 경험을 하면서 우울증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불안장애와 같은 다른 여러 가지 질환들이 합병되는 경우에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만성 우울감에 불안, 공포,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와 같은 상황이 겹쳐져서 압도된 상태인 거죠.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 있는 우울증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고기능 우울증은 지적 기능 등 전반적인 기능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우울증 형태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사회생활도 잘하고 성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항상 무기력하고 공허하고 삶이 피곤하고 무의미하다고 느낍니다. 전형적인 외화 내빈의 심리 상태죠. 매일 출근하고 사람들과도 잘 지내는데 살고 싶다가 아니라 어떻게든 견디자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이들은 특히 자기 감정을 억누르고 무시하는 경향이 강해서 정작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평소처럼 출근하고 잘 웃고 일도 잘하는 경우도 많고
증상이 겉으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전형적인 우울증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구별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정형 우울증 상태인 사람을 보고 혹시 우울증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알아차리질 못하고 당사자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고 병이 만성화되거나 최악의 상태로 치닫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유형의 우울증은 당사자 스스로도 난 우울한 사람이 아니야. 이건 내 성격 탓이야. 자신의 상태를 축소하거나 무시하기 쉽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상 징후를 알아차리고 치료를 권해도 거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증상을 감추고 억누르고 버티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정서적으로 탈진하거나 고갈 상태가 되거나 극단적인 충동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누군가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전혀 낌새를 눈치채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잘 지낸 것처럼 보이던 사람이 어느 날 완전히 무너져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사실은 갑작스럽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속이 썩어 들어가고 무너져 내리면서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던 그런 상황인 거죠. 그동안 아무에게도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게조차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울증은 예고 없이 급격한 위기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비정형 패턴의 우울증인 경우에는 일반인의 눈으로는 이게 우울증이야 라고 잡아내기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후회를 합니다. 내가 그때 어떻게 했으면 그런 상황을 막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했으면 내가 그런 위험 신호를 미리 발견할 수 있었을까? 쉽진 않습니다만 가까운 사람이 이런 징후를 보일 때 일단 이 사람이 우울증이 아닌가 의심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우선 식욕과 수면의 변화입니다. 잘 못 자거나 못 먹는 건 전형적인 우울증 양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반대로 너무 많이 먹거나 평상시와 달리 너무 많이 잔다거나 하는 그런 모습이 지속된다면 이게 혹시 우울증이 아닌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능 수준의 변화입니다. 평상시 쉽게 하던 일을 제대로 못하거나 자꾸 미루는 모습이 있다면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반대로 정작 중요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뒷전으로 하고 쓸데없는 불필요한 일에 몰두를 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양상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의외의 모습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학생이 학교를 잘 안 가려고 한다든가 직장인이 멀쩡히 잘 다니던 직장을 제대로 설명도 안 하면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갑자기 그만둔다면 이런 것 또한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중요한 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체 증상입니다. 우울증은 단순히 기분의 변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로감이나 소화불량, 두통, 전신 통증 같은 신체 증상이 아주 흔하게 동반됩니다. 겉으로 웃으면서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만성 피로감에 시달리는 경우라든가 또는 병원에 가서 다양한 검사를 받는데 검사상에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신체 증상들이 계속 지속되고 동반된다면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행동과 표정으로 드러나는 감정이 미묘하게 어긋나는 경우입니다.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우울증 가운데서 겉으로 멀쩡해 보이거나 오히려 더 괜찮아 보이는 가면성 우울증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겉으로 멀쩡해요. 근데 상대방의 눈빛이나 말투 이런 것들이 행동과 일치하지 않고 어긋나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에게 안부를 물어보면 잘 지낸다고 말하지만 눈빛이 흐리거나 초점이 안 맞거나 나 잘 지내 이야기하는데 표정은 굳어 있어요. 안 맞아요. 이런 미묘한 어긋남이 보일 수가 있어요. 겉으로는 항상 밝아 보이는데 혼자 있을 때 언뜻 보이는 모습이 어두운 표정이 있거나 한숨을 푹 쉬는 모습들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말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용은 괜찮다인데 말투랑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그래서 말하는데 감정이 제대로 실려 있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미묘한 것들을 잘 관찰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은 널리 알려진 전형적 우울증과는 많이 다른 비정형 우울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가면성 우울증, 갱년기 우울증, 감정 표현 불능증 같은 이런 비정형 우울증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그 이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잘 관찰하고 이런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평안한 하루를 기원합니다. 닥터유의 마음쉼터 유상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